나는 수십 년 동안 월스트리트의 홀을 돌아다니며 기업 제국이 부패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목격했고, 다른 일부는 순전히 어리석음으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폭발하지 않는 것, 즉 따뜻한 물이 개구리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익혀가는 것처럼 천천히 부식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20년 전에 누군가가 값싼 장난감과 값싼 라이터만 만드는 나라가 서구 지배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면 당신은 웃었을 것입니다. 그는 바이디의 초기 투자자들을 조롱한 사람들처럼 그 노인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이럴 트윗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일상의 광경이 펼쳐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낡은 가죽 의자에 앉아 궁금해합니다. 실제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뉴스 속의 날카로운 비명인가? 아니면 달려드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표면 아래에서 작용하는 침묵의 힘인가? 거의 아무도 보지 않는 공통 스레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무역 전쟁, 대만 해협의 긴장, 반도체 버블로 혼란에 빠져있는 동안 버핏과 저는 이것이 단지 바다 표면의 거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원시 안경을 쓰고 깊이 파고들면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게임은 이미 20년 전에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어두운 구석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세력은 월스트리트의 열광적인 논리나 워싱턴의 4년 선거 주기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느린 지진처럼 조용하고 잔인하게 움직입니다. 마침내 진동을 느낄 때 발 아래에 있는 대륙은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묻습니다. 찰리, 이 동부 지도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실존적 위협으로 보는 이 나라는요. 나는 항상 안경을 조정하고 실망스러운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잘못된 곳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말하는 것, 어제 그의 얼굴 표정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투자 세계에서는 이를 소음이라고 부릅니다. 진정한 주인은 다른 것을 봅니다. 자신이 무엇을 축적했는지, 무엇을 희생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기적으로 고통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이 고집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오늘은 주식이나 차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99년 인생의 지혜로 현대사 최대의 허세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중국과 미국 사이의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으로서 미래에 뒤처지는 바보가 되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투자와 삶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결코 상대의 힘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안일함입니다. 자기만족은 정신적 마취제이다. 그것은 세상의 변화를 단지 지나가는 사고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상대의 치밀한 전략을 무능력으로 보게 만든다. 오늘날 미국의 가장 큰 실수는 20년 전에 그려진 지도를 사용하여 완전히 변화된 세계를 탐색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대영 제국이나 일본의 부상에 직면한 제너럴 모터스, GM를 연상시킨다. 우주의 중심이 되는 데 익숙해지면 여백이 이미 스스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미국인들은 열광적인 속도로 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트레이딩 룸에 들어가시면 광기의 광경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가는 몇 초 만에 오르락내리락하고 CEO는 분기별로 평가되며 사장은 4년마다 교체됩니다. 이것은 위험한 근시를 만듭니다. 미국은 마술쇼처럼 청중의 박수와 막이 닫히는 빠른 승리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충동적인 문명이 아니다. 이것은 다음 분기 보고서를 위해 사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려는 내용에 주목하십시오. 중국은 수천 년의 기억, 수세기의 인내, 수십 년의 준비를 가지고 움직이며 이 모든 것을 단 한 해에 수행하는 국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고요함을 약점, 정체로 착각합니다. 몇 년 전 중국이 수백만 명의 엔지니어를 교육하거나 불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투자하기 시작했을 때 월스트리트는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폐기물, 부패의 은신처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눈으로 보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속철도, 전력망, 항만 등이 효율적인 물류망으로 연결되면서 선순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폭발적인 힘이 아니라 침투하는 힘입니다. 미국이 더 이상 이 네트워크에서 연결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미 길을 닦아 놓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십이 영원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진짜 위험은 상대방이 완전히 다른 속도로 일하는 동안 과거의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멈추는 것입니다. 서구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 지도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불안함은 그의 화려한 활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는 그의 예측할 수 없는 예측 가능성에서 나온다. 모순되는 것 같나요? 설명하겠습니다. 서구 정치 무대에서 지도자들은 환상을 파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매일 희망을 약속해야 하고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해야 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진핑의 계획은 장기 펀드 매니저의 계획과 비슷하다. 단기적으로 인상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 일관성 및 구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잔잔한 강을 보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수면에 비치는 태양만 보고 물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미래를 정의하는 것은 천천히 강바닥의 모양을 바꾸는 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해류입니다. 시진핑이 현재이다. 그는 새로운 채널을 파고 있다고 매일 발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단지 모든 것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믿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5년, 10년이 지나면서 잠에서 깨어나 물의 흐름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강둑에 있는 산들도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전략이다. 미국은 정밀 타격의 대가이다. 중국은 몸 전체를 정돈하고 기초를 강화하는 전통의학의 대가입니다. 미국인들은 체스게임처럼 빠른 승리를 원합니다. 중국은 바둑을 한다. 조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드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힘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항상 힘을 축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옛날 휴대폰 제조업체처럼 회사를 살펴보며 이익과 현금 흐름을 보고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퇴폐적인 내부 문화, 기술 변화에 대한 경영진의 저항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 믿었습니다. 나는 배우기 위해 많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광경을 관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보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중국이 혁명적인 무기를 발명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미국이 적의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롯됩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트위터에 광고를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일 거기에 있었고 숙제를 했습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대개 늦게 나타나며 고통스럽습니다. 이는 혈액 검사를 받고 나서야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잠 못 이루던 밤, 나쁜 습관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동맥을 막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쟁의 결과를 이해하려면 시간의 상대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투자에서든, 인생에서든, 국가 간 경쟁에서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자질은 바로 장기적이다. 진부해 보일 수도 있지만 가장 잔인한 수학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즉각적인 보상을 가져오지 못하고 언론의 박수를 받지도 못하며 심지어 단기적인 이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의 방향,
구조, 가치를 복리로 본다. 미국의 문제는 선거 주기에 갇혀 있다는 것이다. 4년마다 방향이 바뀐다. 2번마다 전략이 검토됩니다. 정치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표를 얻을 수 있을지, 미정의 국가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지, 어떻게 일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인지에 쏠려 있다. 이는 4년마다 이사회와 CEO가 바뀌는 회사와 같습니다. 새로운 수요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전임자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즉각적인 결과를 낳는 혁신적인 무언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연 속성은 전략적 사형 선고입니다. 중국과 비교해 보세요. 의사결정 과정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인상적인 연속성을 보여줍니다. 중국이 미국에 가하는 압력은 바로 이 점에서 비롯됩니다. 중국은 매 10년마다 동일한 틀 안에서 새로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처음 10년 동안 이곳은 자본을 축적하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제를 연결하는 인프라에 투자했습니다. 셋째, 자급자족을 추구하며 기술과 내부 소비에 투자했다. 거의 비인간적인 인내심과 결합된 이러한 방향의 일관성은 즉각적인 공포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나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국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중국이 소련의 길을 따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경직된 시스템이 내부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가속화된 성장은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중국 문명이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과 혼란 속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유지할 수 있는 독특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이런 회복력은 세상에 드물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미국이 갇혀 있는지 묻는다면 나는 탈출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리듬이 완전히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은 세상을 보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적을 잘못 읽으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을 무시하면 게임을 정의하는 작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미국의 가장 큰 도전은 중국이 아니라 그 자체이다. 프랭클린이나 해밀턴 시대처럼 그를 위대하게 만든 인내심과 규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이 마지막 순간에만 드러나는 방식이 매혹적이고 잔인하다고 늘 생각해왔습니다. 징후를 무시하고, 세부 사항을 무시하고, 작은 변화를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력처럼 축적되는 최종 결과, 즉 냉혹한 물리 법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투자 철학에는 매우 동양적이고 거의 도교적인 손길이 있습니다. 시진핑의 전략에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극적인 움직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팡파르 없이 신중하고 조용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 시스템 개혁, 부패 퇴치, 실물 경제 강화 등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심지어 퇴보하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강력한 힘은 이렇습니다. 물이 흘러 돌을 형성하는 것처럼 깊고 미묘합니다. 이것은 버핏과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 즉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을 생각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략과 행동을 혼동합니다. 그들은 전략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높은 수준의 전략은 무엇을 하지 않기로 선택했는지, 언제 일을 수행해야 하는지, 왜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은 이 분야의 대가이다. 모든 이데올로기적 분쟁에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지정학적 갈등에 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며 불필요한 움직임이 있으면 진로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정치 시스템은 모든 위기와 모든 논쟁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과잉 활동은 국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나는 훌륭한 투자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지능이 아니라 기질, 특히 감정을 조절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자주 말합니다. 국가 간의 경쟁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미국의 문제는 정보 부족이 아니다. 그 기술은 여전히 가장 발전되어 있고 대학도 최고입니다. 문제는 인내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3년 안에 결과를 원합니다. 중국은 30년 안에 수확할 의향이 있다. 속도의 차이가 전략적 깊이를 정의합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시진핑의 많은 움직임에는 후퇴와 전진의 기미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거나 사교육 부문을 개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에게 이것은 경제적 자살이고 혁신을 질식시키는 일이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것을 봅니다. 바로 고대의 지혜입니다. 먼저 무게중심을 조정합니다. 그런 다음 힘이 가해집니다. 그것은 권투와 같습니다. 강력한 펀치를 날리려면 팔을 뒤로 당겨야 합니다. 미국인들은 이 리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중국이 실수를 하고 있고 붕괴 직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수는 사실 더 큰 도약을 위한 준비이다. 나 자신도 투자를 하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나는 일시적인 수익 감소와 함께 단기적인 변동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회사는 겉으로는 빛나지만 속은 공허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명백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구조 조정을 통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은 것을 잘라내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표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 규율, 역경에 대응하는 데 있습니다. 중국은 위기 속에서 스스로를 재창조하는 문명이다. 역사를 통틀어 그는 막다른 골목에 직면할 때마다 놀라운 힘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은 불편한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탈출구가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중국은 단지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운이 아니라 축적에 의해 달릴 때 마라톤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깨달을수록 압력은 더 커집니다. 미국의 문제는 단순히 전략적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문제입니다. 인지부조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들이 규칙을 지시할 수 있는 단극 단계가 아닙니다. 이러한 상태 저하가 실제 위험입니다. 자신이 항상 앞서 있다고 생각하면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토끼와 거북이에 관한 우화와 같습니다. 토끼는 천천히 달렸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만함으로 인해 상대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자신의 옆에 있는 거북이뿐만 아니라 전기차나 군사기술 같은 분야에서도 앞서 있는 거북이를 본다. 이 침묵의 굴욕은 그 어떤 군사적 패배보다 더 고통스럽다. 나는 시진핑의 한 가지 특성을 존경합니다. 그는 박수를 구하지 않고 기초를 찾습니다. 많은 리더들이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결과는 투표와 인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정치가는 박수를 구하지 않고 뿌리를 찾습니다. 뿌리가 강하면 매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뿌리가 약하면 아무리 위대한 성취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중국은 세계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심지어 비난을 받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보면 불평등 해결, 오염 방지, 산업체인의 무결성 보장 등 항상 기반을 강화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어떻게 시장을 상승시킬 것인지, 어떻게 소비를 자극할 것인지 등 단기적인 이익을 추구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속도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4년의 타임라인을 사용하여 40년의 타임라인에서 플레이하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항상 길을 잃은 느낌을 받을 것이고 그는 항상 앞서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투자 세계에서 우리는 이것을 항상 봅니다. 일부 주식은 끊임없이 다음 유행,
다음 기회를 쫓습니다. 벅시어의 우리와 같은 다른 사람들은 서두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탄탄한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극심해진다. 전략은 속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방향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내심에 관한 것입니다. 세계는 새로운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신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폭탄 소리도 아니고 미사일의 포효도 아닙니다. 그것은 동양에서 들려오는 지속적이고 깊은 발걸음의 리듬이다. 단단하고 조용하며 땅바닥에 정밀하게 박힌 발자국 하나하나, 월스트리트의 빠른 속도에 익숙한 국가에게 이러한 속도는 당혹스럽고 심지어 두렵기까지 합니다. 상대가 도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규칙을 재정의하러 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에게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파티에서 가장 큰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는 누구보다 먼저 연극을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중국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인내심 있고 보이지 않는 노력입니다. 미국의 패배는 중국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이 알아차렸어야 할 징후, 변화, 세부 사항을 무시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비롯됩니다. 주가가 이미 급등했을 때만 회사의 가치를 보는 투자자와 같습니다. 세상은 바로 그 지점에 있다.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느린 것의 힘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조용한 변화의 기술을 이해합니다. 번영하는 문명은 열광적인 분쟁이나 절멸 전쟁에 뛰어드는 문명이 아니라 불변의 길을 선택하는 문명입니다. 방향타를 확고하게 조정하고 경로를 명확하게 유지하며 무엇보다도 진정한 힘은 고함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침묵에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모든 국가는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인 너머를 볼 수 있는 명료함, 두려움 없이 미지의 것을 포용할 수 있는 용기, 파괴가 아닌 건설할 지혜입니다. 세상은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착하게 기대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인내심을 갖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히 인정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즉,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 세상이 당신에게 돌려주는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변할 것입니다. 교만하게 보면 모든 것이 환상이 된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과 지성을 가지고 관찰한다면 눈앞에 드러나는 것은 사물의 본질에 더 가까운 더욱 명확하고 깊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현명한 사람은 가장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나침반을 흔들리지 않게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그들 중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